북한학 개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지난번에 네. 그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얘기하려면 그 본질적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대선 끝나고 해가지고 선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서가 바뀐 거다. 네. 그런 거고. 직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북한 사람들은 직업을 도대체 어떻게 고르는 건가? 그래서 북한은 이 법적으로 네. 만 18세 이상 주민에게 직업을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배치하는 거예요? 고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만 17세에서 만 18세로 딱 넘어가면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기 때문에 사회로 나가잖아요. 그럼 사회로 나가면 무조건 직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배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헐, 너무해. 야, 너 저기 가서 일해. 헐. 그러면 이제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기 싫으면 어떡해요? 버티는 거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신기한 게 네. 직업 배치를 했는데 안 나가. 출근 안 해. 네. 버텨. 네. 그러면 막 끌려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거 총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밥을 안 줘요. 그냥 월급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잖아요. 하기 싫어서 일 안 하고 집에서 놀면 월급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그런데 일단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네네네.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사실. 네. 그래서 그 도시군의 인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네. 노동과라고 있어요. 이 노동과에서 네네. 18세가 되는 주민들한테 이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렇게 쭉 해요. 음. 근데 이거를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네.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난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치면 난 삼성 다니고 싶어. 월급 많이 준대. 네. 그래가지고 이 전국의 이 300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전부 삼성을 가겠다고 지원을 해. 그럼 거기에 다 배치를 해줄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좀 분배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네, 거구나. 그렇죠. 좋은 직장이 있어서 다 거기 가고 싶어 하면 그건 결국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갈 사람 몇 명. 그다음에 저기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도 일은 해야 돼. 중요한 거야. 그럼 거기에 또 이제 선발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발이 잘 되면 좋은 거고. 네. 선발 기준은 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어. 자, 일단은 이제 좀 더 차차 얘기를 해봅시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직업 배치가 되느냐? 전원이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18세가 되면. 다만 대학에 가는 애들, 그다음에 군대 가는 애들, 얘네들 빼놓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 가는 애들은 돈 어떻게 받아요? 밥 못 먹어요? 일 안 하는데? 대학생들도 나오는 게 있어요. 일종의 대학생이어서? 네. 근데 그러니까 대학생이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냐면 북한은 이제 가족 단위로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네. 가족 단위 월급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뭐 아빠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그냥 무슨 얼마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빠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의 가족 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애가 몇 명이고 뭐 청소년이 몇 명이고 노인이 몇 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요. 애는 하루에 몇 그램의 쌀을, 뭐 노인은 하루에 몇 그램의 쌀 이런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좀 피곤하겠다 북한 그 사람들은.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세밀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네, 그래서 대학 진학이나 입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전원 다 이제 직업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대학 진학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면 이 사람도 이제 배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군대 가서 제대를 할 때 제대 군인도 직업 배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 노동법이라고 있는데 이 노동법의 제30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 기능, 수준에 맞게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아냐고. 이걸 어떻게 다 아느냐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이 그래서 일이 많은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 네, 인민위원회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 군에 있는 사람들 뭐 다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간부들은 일을 잘하는 간부들이고 그것도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는 좀 이제 좀 낙후하고 막 주민들도 막 불만이 많고 뭐야 저기는 뭐 이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부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부지런 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희망이나 기술 기능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딱 드러나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은 그 학교가 한 학년이 딱 한 반이 묶어지면 그 반이 그대로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심지어 선생님도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얘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얘는 어디에 재능이 있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기록해서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얘는 어디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이제 나가야겠죠. 네. 북한은 직업에 따라 월급이 다를까? OX. 달라야죠. 맞아. 달라야 한다. 옛날에 좀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 네, 네 동그라미 둘 다 동그라미를 쳐셨군요. 네. 네. 맞았습니다. 야! 너무 쉽죠? 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탄광이 제일 돈 많이 받는다고. 탄광 노동자가 맞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네요. 그건 뭐 국내 언론에도 다 소개가 된 건데 네네. 그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려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어려운 일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배치받는 걸 그럴 좋아할 수 있죠. 예. 노동 시간, 작업량, 근무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조건에서 몇 시간 일하면 얼마의 월급을 준다.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게 아주 세밀하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급수가 또 있어요. 네. 대졸 입사자는 기사 급수가 나오고 고졸자들은 기능 급수가 나와요. 그래서 기사 몇 급, 뭐 기능 몇 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1급부터 7급까지가 있고 2,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급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우리는 기사 자격증 이러면 아주 전문가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북한에서는 무슨 이발사들도 다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발사도 급수가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를 뭐 잘 자르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시험 봐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용 학원에서 미용 시험 이런 거 봐가지고 막 이게 자격증 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아주 세밀하게 다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 기간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가산점이 붙어가지고 돈을 더 줘요. 실력이 없어도 오래 일하면 그만큼 돈은 더 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2년에 한 번씩 연한 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냐? 탄광이에요. 탄광이 제일 고생하니까. 그래서 좋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그 장관 네. 월급보다 탄광 노동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진짜요? 20년 경력의 교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래요. 오,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다들 와 장관보다 교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네. 다들 광부 지원할 것 같잖아요. 네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힘드니까. 아. 힘들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하고 뭐 그렇다고 월급 많이 받으니까 막 부잣집에 뭐 벤츠 몰고 다니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월급이 많다고 해서 막 빈부격차가 생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본 생필품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배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월급을 더 받는 개념이라서 이 더 받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여름에 그 맥주 티켓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맥주를 먹는데 나는 맥주를 많이 먹고 싶어. 그럼 월급 쪼개가지고 그걸 맥주를 사 먹어야 더 추가로 더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식충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 그래서 나오는 배급만 가지고는 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월급 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쌀을 더 사야 돼요.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 보니까 월급 많다고 해서 막 와 저 집은 막 월급 많으니까 어디 뭐 빌라 지어가지고 막 벤츠 몰고 다니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광부에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슨 막 호화 주택에 살고 이런 거 아니니까 광부를 막 자원해서 가고 막 붐이 일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있을까? 이게 약간 퀴즈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통 안 하는 게 퀴즈.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함정이 있어. 네. 선거도 뭐 노동당원이 아닌데 할 수 있는데 뭐 노동당원 나오고 이런 거여서 직장을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 스킬이 생겼죠 퀴즈 푸는. 와, 상당한 눈치가 쌓였는데. 예, 맞췄습니다. 네. 그렇죠. 직장 옮길 수가 있어요. 직장 옮길 수는 있는데 많이 보통, 안 옮기잖아요. 예, 보통 안 옮겨요. 이런 느낌이야. 북한에서는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란 말이에요. 한 번 직장 들어가면 거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그냥 계속 평생 거기서 일한다 이런 개념인 거고. 네. 이 아까 이제 인민위원회에서 배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공무원 개념인 거예요. 나는 국가에서 배치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다. 여기는 국가에서 나한테 여기 가서 일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이 뭐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 그냥 국가의 어떤 뭡니까 명령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이제 그 개성공단 근무했던 사람들이 북한 노동자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념이 뭐냐면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월급 주고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노동자들이 사장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그 노동자 대표가 있어요. 노동자 대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장은 일을 시키려면 노동자 대표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를 한 명 한 명 가가지고 야 내가 월급 주니까 너 이 일해. 안 들어요 말을. 노조위원장을 설득해야 네, 그렇죠. 노조위원장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들은 국가에서 여기 일하라고 배치받아서 온 사람들이다. 내가 사장 네 얼굴 보고 오는 게 아니다. 네 월급 받으려고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나라랑 개념이 다르네.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성공단이 여러 번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네, 어려움이 네, 있고 네, 막 중단됐다가 다시 재가동하기도 하고 막 지금은 아예 이제 뭐 폐쇄가 된 상태인데 옛날에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가동 중단 몇 달간 가동 중단이 됐는데 월급을 못 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근데 다른 데로 취직도 못 해요. 왜냐하면 다시 재가동될 수 있으니까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일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월급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국가에서 주는 거지 사장들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북한의 그 개성공단 총국에서는 계속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가에서 배치돼서 와서 국가에서 월급 주는 거라서 난 여기서 일하는 거다. 네 월급 보고 온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이 크죠. 그러니까 직장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직장 배치할 때도 그 어려운 데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어떤 국가적으로 여기 이 사업 매우 중요한 사업이야. 그러면 자원을 받아요. 그러면 다른 직장 다니다가도 저기가 되게 중요하다는데 나 저거 해보고 싶었어. 네. 평소부터. 네. 그럼 자원을 해요. 네. 그렇게 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제대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북한에서 요즘 이제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게 세포등판 목장이라고 대규모 목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목장 건설에 사람 노동력이 엄청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 제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일할 사람. 그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단체로 막 그 1년에도 막 몇만 명씩 제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단체로 그냥 그쪽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어느 탄광이 요즘 뭐 석탄이 중요해가지고 어느 탄광을 새로 개발했다. 근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군대 내에서 이제 막 캠페인을 하는 거죠. 저기 갈 사람. 그래서 막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집해서 이제 쭉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심지어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직장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직장장이 새로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네. 저 사람 옛날에 나랑 한바탕 싸워가지고 서로 관계가 좀 안 좋은데 저 사람 직장장으로 왔어. 저 사람 오면 나 엄청 시달릴 것 같아. 그럼 직장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내 맘대로 바꿀래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무원이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옮기고 싶다고 해서 막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긴 모두가 공무원 개념이긴 하겠네요. 국가가 다 고용을 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부서도 이동하고. 근데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타당하면 받아들여지는데 뭐 타당하지 않으면 뭐 안 되고 아니면 그쪽에 자리가 또 있어야 옮길 수 있는 거라서.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국가 허가가 필요한 거고 대부분은 그냥 평생 직장 개념이라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냥 갑자기 그냥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약간 허락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데 뭔가 저 느끼기에는 국가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책임진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그러네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이제 자본주의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면 북한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취직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해서 나 일하고 싶소 그러면 이 사람 직업을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한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농민공이라고 해가지고 농민공. 네. 농촌 출신인데
도시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다들 도시에 나가려고 하니까 도시 인구는 막 팽창한데 노동자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주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농민들 더 이상 도시로 오지 마. 금지를 시켜버리고 근데 이미 이제 와 있는 이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불렀거든요. 농민인데 공장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슨 빌딩이 있다. 그럼 네. 빌딩에 보통 이제 관리인이 있잖아요. 네. 층마다 관리인이 있어요. 왜 일자리를 줘야 되니까 막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를. 야. 희한하다, 희한해. 뭐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북한도 그렇게 이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자리를 줘야 되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런 이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할 때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놀아가지고 대학을 못 갔는데 네. 일하다 보니까 막 그때서야 갑자기 늙음하게 이제 학구열이 생겨가지고 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공장 대학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학위를 받고 막 이러면 더 좋은 데로 이제 이직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퀴즈. 자, 북한도 의사가 인기 직업일까? 진짜 제 생각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장난이었다. 의사 멋있는데. 네. 탄광이 제일 돈 많이 버는 거 보면 굳이 뭐. 네. 자, 탄광이 돈은 제일 많이 벌지만 사실은 인기는 없다. 인기는 없어서 의사도 굳이 뭐 인기 있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OX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근데 왜 하라고 왜 하셨어요? 퀴즈? 그냥 심심하니까. 아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직업이 인기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무슨 지표로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많이 주니까 인기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대체로는 인기가 없는 것으로 꼽혀요. 의사가요? 네, 의사가 인기가 없어요. 보통은 인기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월급이 안 많아요? 의사가? 월급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탄광 노동자가 제일 많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의학대학 간 사람이 의사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거기도. 거기도 의대를 나와야 이제 의사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제로는 뭐 월급이 그렇게 특출나게 우리처럼 엄청나게 많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의사 집안은 뭐 일종의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교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거지 돈 많이 주니까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차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제 탈북자인데 그 탈북자가 자기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자기 그 아는 그 가족 중에 아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의사 집안에 결혼을 했대요. 네. 동네에서 다들 아니 왜 그런 집안하고 결혼하는 와. 진짜 우리랑 뭐가 다르네요. 우리는 막 장난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도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고 뭐 싫어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뭐 선호하는 직업군에는 과거에는 이제 정치인들, 관료들,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가 됐고 그 다음에 무역일군 그리고 외화벌이를 하니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돈을 버는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좀 많이 선호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과학기술자들 이런 걸 많이 이제 선호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과 계통이 많이 우대를 받고.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자들 워낙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옛날에는 뭐 철학부, 정치학부 이런 데 출신 대학 출신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막 물리학부라든지 뭐 이런 데 출신들이.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이제 비호감인 직업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의사나 이런 거 별로 그냥 그닥 높이 쳐주지 않는다. 그냥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민들도 그렇게 인기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농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농민들도 이제 다 협동농장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동농장은 국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민들의 소유인 거예요. 농민들 소유의 협동농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겠네요. 네, 성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농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보장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 협동농장 운영을 잘하면은 상당히 이제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농장 운영을 잘 못하면 그냥 별로인 거죠. 그래서 농민들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좀 이제 살만한데 어떤 데는 별로. 그러면 이제 도시로 나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북한에도 보면 이제 농민들이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아무튼 의사랑 농민이 같이 비호감인 직업군으로 돼 있으니까 좀 뭐 웃기네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 이제 국가에서 배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줘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사명감으로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도 보면은 개성공단 노동자들한테 네.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일 좀 열심히 하자. 그럼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요. 하긴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 근데 막 개성공단이 잘 돼야 통일이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보면은 TV에 소개되는 북한 영상들 보면은 네. 뭐 공장이나 길거리나 이런데 막 구호 많이 적혀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다 그런 거예요. 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막 구호로 곳곳에 써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안 그러면 굳이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도 월급 다 나오고 돈도 똑같이 주고 뭐 크게 그런데. 들은 게 없으니까. 계속 그런 자극을 주는 거죠. 야, 열심히 합시다. 좀만 더 잘하면 우리가 아마 선진국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진짜 우리랑 다르구나. 다른데 신기하다. 네. 좋습니다. 네, 소감 그래서- 들어볼까요? 네. 네. 소감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죠. 홍배기. 아니 북한 보면은 취업난이 없는 거잖아요. 맞다, 야, 그러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책임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신기한 것 같고 점점 이게 지금 저 4회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느꼈던 그런 북한에 대한 반감이나 무조건적으로 의심하고부터 보는 그런 제 습성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좀 깨우쳐가고 다르게 보게 되는 좀 시선들이 생긴 것 같아요. 무조건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북한은 이런 체제여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하게 되고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정하게 되는 게 신기한 것 같고 좀 북한 사람들을 좀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실제 선배님한테 이렇게 듣는 것보다 진짜 어떻게 생활되는지를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얼른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 네. 어떻게 다음 그렇습니다. 방송 때는 진짜 북한 사람 한번 모셔보는 걸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이 방송 너무 잘 돼서 금강산에서도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다. 그렇죠, 괜찮죠. 야, 이거 근데 왠지 정권 교체가 되니까 진짜 될 것 같은 느낌. 네, 너무 좋아요.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